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2000년대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 노드스트림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로부터 유럽에 전달하는 가스의 수수료를 꽁으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친러 성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는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레바논, 터키 등 이 바보 같은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친러든 반러든 그들의 정치는 부패했기 때문에 점점 나라가 존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 러시아 송유관에 빨대를 꼽아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도둑질을 하는 등 수수료를 반강제적으로 높이고 러시아를 유럽 국가의 등에 업고 나토 가입을 한다는 등 유럽 유익에 반부합하는 러시아 규탄 등 러시아를 제법 농락했던 부분들이 나라별 차원에서는 확실하단 것입니다. 지극히 나라 내 국민들 상황은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만 나라별로 봤을 땐 현 상황은 그러하단 것입니다. 그래도 러시아가 직접 개입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 판단하는 바입니다. 먼저 독일 노드스트림 2 이거 시공하게 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2019년도 12월 달 가스도 그렇지만 원유 쪽도 상당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도 이달에 상장했습니다. 원유 카르텔 수장이 미국이란 자본 앞에 무릎을 드디어 꿇은 날입니다. 나는 이 당시 노드스트림2가 그때 당시를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최근 2020년 들어 자료들을 살펴다 보니 독일이 유럽 국가의 수장이 되면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 알게 된 부분입니다. 유럽 국가 44개국 중 독일로부터 물자적이든 금융적이든 지원을 안 받는 나라가 없다. 영국이 탈퇴하면서 그 부담은 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독일은 노드스트림2 까는 것에 미국이 발끈했다지만 결국 허가한 부분은 독일이란 나라가 더 이상 유럽의 일부 국가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자료는 2021년 8월 6일 국가안보전략연구회 국가기관에서 독일 노드스트림2에 관련한 자료를 보고서로 만든 자료입니다. 밑에 내용들은 제가 주소는 유튜브 밑에 넣어 놓겠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러시아와 독일이 다시 친해져 버리는 상황은 반갑지만 않은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현 세계관은 러시아, 중국이 때 미국 동맹국이 아닙니다. 독일도 지극한 이익에 편준하여 러중독 독일은 유럽 국가 수장 즉 러중 유럽 국가 vs 미국 동맹국인 것입니다. 이 지경이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전쟁이란 카드를 쉽게 내뱉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지극히 양아치적이고 못났고 러시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러시아가 상당히 빡심도 있겠지만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로 직접 개입으로 들어갈 것이란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 상황은 미국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어쩌면 독일, 중국 등의 어떤 결렬된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뒷방에 불곰이 아니다. 앞으로는 미국처럼 러시아 주변 유럽 국가와 탈레반 위쪽 스탄국들이 더욱더 러시아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류도 활발하게 되며 이제 뒷방 늙은이들은 미국과 영국 등 이전에 편정했던 일진들입니다. 부디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나선다면 그땐 세계대전이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년도부터 우크라이나 친러 반러 형태의 내전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은
원자재 값이 더블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나라별 물자 구축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두들겨 팰지 한 치 앞도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라면 2박스를 샀습니다. 우리나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이것은 우크라이나 관계와 문제는 다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것은 충분한 계산이 있었지만 대만을 치는 순간 미국은 대만이란 동맹국을 그냥 냅두게 되면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지만 동맹국들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손실은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숫자 가지게 됩니다. 차라리 중국과 정면전을 선택할 확률이 약 90% 이상입니다. 이참에 블랙록, 골드만삭스, 중국 자본의 잠식된 손실분에 대해 더불어 역병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넘기려는 목적으로 충분히 미국이 중국을 치는 명분이 상당해지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올해 역병 사태에 대해 책임론,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미국 자본의 잠식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어쩌면 다른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듭니다. 이참에 판을 갈아엎으려는 속셈이 상당해짐을 국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패권 재정립 계획에 따른 원자재 2차 더블 상승, 달러 수요 폭증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주식과 부동산은 조금 내려두십시오. 40년 만에 오는 사이클링입니다. 왜 자꾸 10년, 20년 벌어본 초짜 전문가들님 틀리면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을 양반들이 자료를 좀 더 넓게 상세히 보라 이겁니다. 부디 깨어있는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먼 나라 이야기로 그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전쟁은 나쁜 겁니다. 전쟁은 정치가 하고 의미 없는 죽음은 젊은이란 것을 성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죽음과 바꾼 의미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언어로 싸우며 화해를 통해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치 한편의 신인 것 마냥 같은 종족을 죽이고 죽는 것은 참으로 치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부디 푸틴은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시어 전쟁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